2013년 카타르 아시안컵 준결승 탈락 이후 귀국한 클린스만 감독은 대한축구협회의 보고 밑동의 없이 미국으로 출국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인해 대한축구협회 회의에 불참하게 되셨고 경질 여론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이 한국 대표팀 내부 고발까지 취재해 클린스만 감독과의 문제를 밝히며 화제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행동은 대한축구협회와 정치권에서 해임 요구를 받고 있으며 국민적인 비판 여론을 협회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행동은 선수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표팀 내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넘어섰습니다. 대한축구협회 회장 정몽규 역시 클린스만 감독의 행동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으며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을 텐데요. 클린스만 감독은 한국 대표팀을 계속 이끌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비판과 압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팬들의 비판을 받는 황보관, 이용수 등에 대한 무한 신뢰를 이어간 것입니다. 또한 예산을 확충하는 데 눈이 멀어 국내 평가전만 고집하였고 기술위에 개입하지 않는 건 좋았으나 기술위원장 선임을 예스맨으로 채움으로써 겉만 멀쩡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게다가 클린스만의 예처럼 감독 선임 기술위원장은 방패막이로 쓰고 제멋대로 감독을 선임한 밀어붙인 예가 가장 크게 비판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잇따른 외교 참사도 있습니다. 피파 평의원 선거에서 2019년에 이어 2023년에도 낙선했으며 2023년 아시안컵 유치 과정에서 카타르의 체계적인 유치 노력과 너무나도 대비되는 유치 과정으로 인해 크게 비판받았습니다. 카타르와의 대결에서 결과는 19대 0으로 완패였습니다. 축구 인프라, 기업 후원, 외교적 영향력, 홍보 전략 등 모든 면에서 다 졌습니다. 차라리 유치에 뛰어들지나 않았으면 나았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창피한 건 둘째치고 아시안컵 유치 과정에서의 초라한 실적으로 인해 한국은 향후 이 정도의 메이저 축구 대회를 유치하기는 틀렸다는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어이없는 행정으로 연일 비판받고 있습니다. 안정환의 피급 지도자 자격증 획득에 편의를 봐줬던 사건이나 클린스만 선임 과정에서 대놓고 밀러를 총알바디로 세웠던 사건, 그리고 승부조작 사면건까지. 이제 정몽규 체제는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2023년 3월 사면 사건이 가장 큰 불미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 때에도 회장식 사퇴론이 있었으나 결국 사비를 엄청나게 내며 재정적 도움을 주고 있는 정몽규 회장을 붙잡는 축협 인사들로 인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회장직에서 내려와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멀리 못 나갑니다. 여기에 클린스만의 앞선 브라질 월드컵에서 미국 대표팀을 16강으로 이끌었지만 선수들의 포지션 이탈, 전설적인 선수 랜던 도노반의 2014년 월드컵 대표팀 제외 논란, 비난을 회피하는 경향 등으로 인해 이기주의적인 감독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해임되었고 동기부여, 강연과 요가 수업은 물론 다양한 전술적인 아이디어를 도입했지만 금세 폐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 미국 MBC 스포츠 소속이었던 카일 마르티노는 선수들의 불만을 듣고 대표팀의 훈련을 지켜본 후 혹독한 평가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본 훈련 세션은 구조화 그 자체였습니다. 훈련은 엉망진창이었던 이해가 되지 않았으며 주말을 위한 팀 준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은 경기 당일까지 자신이 어떤 포지션을 맡아야 할지 몰랐어요. 정말 엉망이었죠. 바이에르 뮌헨에 충실한 선수였던 필립 람이 자신의 자서전에서 클린스만 감독의 짧은 재임 시절에 대해 쓴 다음과 같은 말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체력 훈련만 했고 전술적인 부분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경기 전에 모여서 어떻게 경기할지를 논의하는 것은 선수들의 몫이었습니다. 한국 대표팀 역시 체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부다비에서 열린 아시안컵 사전 캠프에서 클린스만 감독은 매우 강도 높은 훈련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한 소식통은 관계 보호를 위해 익명을 요구하며 선수들이 거칠게 달렸다고 했고 클린스만 감독이 선수들을 다치게 했으며 선수들은 지쳐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선 두 경기에서 총 20분 이상의 추가 시간과 30분의 연장전을 치르며 지친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 대표팀의 체력은 화요일 요르단과의 준결승전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좀처럼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별 예선에서 몸이 무거운 이유를 우승권팀이기 때문에 토너먼트 이후로 몸이 올라오도록 맞췄다고 했는데요. 결국 이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오늘은 아시안컵에서 말아먹은 클린스만에 대한 분노가 높은 와중에 클린스만을 대신하여 한국에 올 뻔한 감독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귀국 인터뷰에서도 혼자 사과 안 하고 웃는 클린스만 정말 대단한데요. 이 정도면 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실 판단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나요? 4강에서 무기력하게 패배했는데 실패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 보면요. 우리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선수 모두가 SNS로 사과하며 팬들에게 고맙다고 전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 독일인 아저씨는 혼자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란, 일본 감독 등도 사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카타르, 요르단 감독은 부임한 지 1개월, 8개월 만에 성과를 낸 것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한국 축구인데요.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서 한국에 부임할 뻔한 감독 5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호세 보르달라스, 반프롱크호스트, 모레노 등 5명의 감독에 대해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들 감독은 한국 대표팀의 감독 후보로 언급된 적이 있었으며 각자의 강점과 경력을 통해 한국 축구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스만 대신 우리나라 감독이 될 뻔한 감독 탑5를 선정하였습니다. 5위는 호세 보르달라스입니다. 호세 보르달라스는 1960년에 태어났으며 축구 감독으로서의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그는 헤타페에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약 9년간 감독으로서 팀을 이끌었습니다. 그동안 헤타페는 라리가 2부에서 경기를 치르며 주로 중위권에서 활약했습니다. 보르달라스는 헤타페에서 강력한 수비 전술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팀의 수비력을 강화하고 공격적인 전략을 펼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헤타페는 그의 지도 아래에서 안정적인 성적을 유지하며 라리가 2부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2016년 스페인 라리가 2부 리그에 있던 헤타페 감독직을 맡아 단숨에 라리가 승격을 이룬 그는 스페인 1부 리그로 올라오자마자 첫 해부터 8이란 엄청난 돌풍을 일으켜 주목을 받습니다. 보르달라스 감독의 트레이드 마크도 같은 두 줄 수비를 헤답에 입히면서 다른 타 팀들에 비해서 적은 돈을 가지고 리그를 운영해야 하는 사정을 딛고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둔 것입니다. 당시 측면에서 스루패스, 크로스, 침투, 중거리 슈팅 등 다양한 공격 루트를 이용했다는 점. 한쪽 발의 의존도가 높은 점은 지금의 이강인과 흡사한 선수를 잘 활용한 점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이 보르달라스 감독의 장점 중 하나는 단기간에 팀을 완성시킨 것인데 매 시즌마다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고 부임 4년 동안 라리가에서 12위권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사사의 두 줄 수비 전술은 이미 벤투 감독 부임 초기 때 전략과 비슷해 보이지만 빌드업을 구사하고 거친 몸싸움을 구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은 1차 후보군에 보르달라스를 포함시켰고 실제로 초반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세비야, 헤타페 등의 라리가 지휘봉에 이끌려 끝내 한국 대표팀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2023년 다시 헤타페의 지휘봉을 잡은 뒤 그는 강등 위기에 내몰린 헤타페 리그 마지막 6경기에 등장해 3승 2무 1패를 기록하며 다시 팀을 1부 리그에 잔류시키는 매직을 선보입니다. 전임 감독들이 싸질러 놓은 똥을 치운 보르달라스는 2024년 페르 라리가 10위에 다시 올려놓으며 명장의 귀환을 알렸습니다. 4위는 에르베 르나르입니다. 러시아 월드컵 이후 한국 대표팀의 후보로 올랐지만 르나르 감독과의 계약을 위한 거액의 위약금 문제로 인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3월에 사우디 감독직을 물러나면서 다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축구협회는 이전부터 르나르 감독에게 러브콜을 보내왔지만 아쉽게도 그는 프랑스 여자 대표팀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